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당연한 권리, 바로 인권이죠. 상명하복의 엄정한 지휘체계의 근조직에서는 어떻게 보장해야 할까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신세대 장병의 인권 감수성 증대와 시대 변화에 따른 국내외 요구를 반영해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장병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권 증진,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조소영 국방부 인권 담당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윤 아는 변호사 사무소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영창제도가 폐지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영창제도가 무려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 장병들의 인권 보장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영창제도 폐지 지난해부터 폐지된다 안 된다 얘기가 좀 오갔는데 결국 네. 폐지가 됐습니다. 네, 예,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요? 네. 지난 1월 9일 군 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 8월경부터 영창제도가 없어지고 군기교육으로 이것이 대체가 되게 됩니다. 네. 영창처분은 병사를 15일 이내에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그런 징계 처분이었는데요.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면 처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창제도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 구속영장이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거부터 위헌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그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제도로 대체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군기강 유지에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네. 위헌적 요소가 있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군기교육은 과거에 육체적 활동 위주에서 그 인성 및 군법교육, 사회봉사활동 등 그 인권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게 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또 군기 교육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영창제도 폐지의 의미라든가 또 그동안 영창제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폐지 어떻게 보고 계시고요? 장병들의 인권 보장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폐지가 된다면 또 어떠한 기대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요? 네, 한마디로 매우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징계 영창의 운영과 관련해서 또 그 존폐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지금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징계 영창 벌목을 없애고 네. 또 새롭게 군기교육, 또 감봉, 또 견책이라는 새로운 징계 벌목을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그동안 변화된 환경과 또 바뀐 인권의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통해서 군 기강이 저해되거나 또 전투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우려가 전혀 기우다라는 걸 증명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우리 군 지휘 감독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리더십을 구현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장병들도 스스로의 어떤 책임감, 소명의식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잘 관리하면서 군복무에 임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 영창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고 새로운 징계 벌목이 다양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다른 인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장병들을 이렇게 또 징계를 해도 괜찮은 건지 예, 이런 거에 대한 또 많은 궁금증이 제시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징계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게 주어지는 행정 제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군인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 제재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집단의 군인이라는 집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징계 벌목이 다양화된다는 건 오히려 병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인권은 언제부터 보장됐을까요? 저는 정동미, 코너는 지식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죠. 노예는 말하는 가축이다. 이렇듯 근대 이전 계급 사회에서는 왕과 소수의 귀족에게만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불평등한 계급 구조에 점점 불만이 쌓였고 전부 인권설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시민혁명이 시작됩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 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이 탄생했고 바로 이거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국민의 주권을 밝힌 독립선언서를 채택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낡은 질서는 허물어졌고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기구를 만들었고 50개국의 지지를 받아 세계 최초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한 인권선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 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2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의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지식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군 조직에서의 인권과 인권 보장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제 전쟁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아군의 인권은 물론이고 적군 또 포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부상자도 생길 수 있는데 전쟁 상황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인권은 또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 건지요? 네. 최재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인도 역시 군복 입은 시민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시민하고 동등한 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인권 업무 훈령에도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그리고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를 의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그 인권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군인은 군사행정기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병력법이라든가 군인사법 이런 관련 법령들에 따라서 기본권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울러 지휘권과의 관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 지휘권은 직무에 한정해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명령과 지시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만큼 인권은 지휘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방금 물어보신 전쟁 상황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인권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헌법 5조에 국제 평화주의가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서 군인의 전쟁법 준수 및 이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군은 제네바 협약 같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네. 이런 국제 인권 규약에 따라서 전시 전투행위 수행자 신분 보호 그리고 전쟁포로 대우 등을 이행을 하고 있고요. 네. 민간인 보호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이라던가 여성 성폭력 네. 예방 등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현재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저희 장병들이 많이 파병이 나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파병되기 전에 PKO 센터에서 인권 보호 그리고 민간인 보호, 여성 안전, 성폭력, 아동 보호 이런 것들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고 네. 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유엔에서 지원받아서 제공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키는 군인이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민주 시민입니다. 장병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향후 5년간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19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수립이 돼서 추진 목적하고요, 중점 사항 이게 이제 지난해 이제 이렇게 수립이 수립이 된 됐습니다. 거잖아요.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은 저희 5년간의 국방인권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정리한 문서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2019년도에 수립이 돼서 그 23년도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계획은 군 인권 향상을 위한 무형 전력 극대화 이것을 목표로 해서 5개 대과제와 35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대과제는 군 인권 보호 기반 체계 구축입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현재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해서 우리 장병들이 이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든가 예. 이런 이제 인권 업무 추진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군인권 자문 변호사와 같이 우리 군내 인권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제도와 같은 것들을 이제 신설하고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 두 번째는 그 군 인권 의식 향상입니다. 장병 인권 교육 강화 그리고 저희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그런 사적 지시와 네. 같은 그런 이제 불합리한 관행들을 근절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그 장병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침해를 구제하는 것 그리고 혹시 이런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그런 문제들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하는 부분들 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제는 그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인권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인권 협력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 인권보호 영역 확대로 그 장병 근무 여건 개선이라던가 그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병영 문화 조성 네. 이런 과거의 이제 인권 분야에서 좀 더 넓어진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과제를 쭉 추진을 해나가면서 우리 군내 장병 인권 의식이 내면화돼서 인권 친화적인 병영 문화가 정착될 네.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내의 인권 의식 또 네. 인권에 대한 어떤 교육도 지금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인권 친화적인 병영 문화 정착을 위해서 네. 이렇게 국방 인권 정책 종합 계획입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5년간 실시가 되고 또 내용이 보완되고 또 뭐 좋은 거는 계속 추진하고 부족한 건 채워나가겠죠. 변호사님, 지금 현재 군인권보호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애를 쓰신 것 같으신데요. 자문위원회 역할 소개해 주시고요. 또 주요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네. 주세요. 네. 군인권보호자문위원회는 인권 업무에 관한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인권 정책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과 또 인권부서에 대한 자문기구입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종합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랄지 또 그거 외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어떤 주요 활동은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회의가 있었고요. 네. 또 회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네.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지금 이지훈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공군 기본 군사 훈련단에 입소하는 장병들에게 이제 삭발을 강요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Do you know military 헤어스타일? 대한민국 군인의 도발 규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전 지식 포커스의 동미입니다. 고고고! 각군 규정에 따르면 간부 표준형은 모자 착용 시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 탈모 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도록 깔끔하게, 스포츠형은 앞머리 3에서 5cm 이내, 윗머리 3cm 내외, 옆머리 1cm 이내, 단정하게. 여군의 경우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동미 같은 단발머리 오케이. 하지만 10점 만점에 10점이 되기 위해서는 단발머리는 뒷머리가 상의 뒤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하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서 흘러내지 않도록 핀이나 망으로 고정. 바로 요거. 그리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코수염, 턱수염, 문신은 노노. 단수염의 경우 해외 파병 시 주둔군의 정사를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탈모에 의한 가발 착용과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는 오케이. 멋내기 가발, 포인트 염색은 노노. 이거? 노노. 이것도? 노노.
지금까지 지식포커스 동미였습니다. 지식! 예. 신세대 장병들의 인권의식이 그만큼 향상이 된 거잖아요. 네. 뭐,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게 정말 시대적인 변화를 제대로 보여준 것일까? 또 의문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이거 신문 기사에서 읽고서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은 공군에서 지난달 13일 공군 훈련병들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아들이 머리를 단정하게 자른 후 입소했지만 또다시 훈련단에서 삭발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 훈련병인데 이렇게 우리가 훈련소에 입소를 할 때는 보통 머리를 단정하게 이미 하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공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삭발까지 이제 강요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목적은 정당합니다. 목적은 군이나 교육 그리고 전염병 예방 이 두 가지는 당연히 필요한 목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과연 삭발까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단순 그러니까 스포츠형으로도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삭발까지 하는 거는 과잉되었다는 네. 점에서 이제 권고 결정에 나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발이라는 거는 자기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신세대 장병들은 자신의 개성을 발현하는 것,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인격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국가인권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장병들이 군 생활에 있어서 그 사생활의 보호 영역이 좀 더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결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생활 보호. 굉장히 중요하죠. 과장님.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일괄적으로 단행된 조치들, 사실 이것들이 이제 인권 침해라는 진정 제기가 됐고,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방 인권 어떤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소개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장병들의 인권의식 향상하고 관련된 그런 과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선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세부 추진 과제가 그리고 중점 사항이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저희가 매년 군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9년 조사 결과를 따르면은 우리 병사들 중에서 86.2%가 군 인권이 개선됐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예전보다 개선이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눈높이라든가 그리고 장병들의 인권 감수성 증가 속도를 감안을 하면 더욱더 저희가 갈 길이 네. 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서 군 구성원들이 각자 인권 규범이 내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 군 인권 교육을 저희가 중요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으로 이제 계급별, 신분별로 인권 교육을 각각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교육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보다 유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들, 요거를 이제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간부 인권 감수성 제고 부문입니다. 그래서 장군단 또는 그 진급 장성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대장, 대대장급 지휘관리 과정, 그리고 국방대학교 지휘관 과정 등에서 인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부대별로 저희가 지휘관님들이나 행보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 교관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서 양성한 이 인권 교관들이 부대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부대별로 이제 연 4회 정도 그 병 인권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병사들은 복무 주기별로 훈련소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그 부대 전입 그리고 뭐 분대장 선임병 인권 교육에 이르기까지 네. 꾸준하게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의료 부분, 법무, 수사, 상담 같이 그 군 내에서
인권과 관련성이 아주 큰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그 인권 업무 종사자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내에 존재하는 이런 환자나 피의자 그리고 이제 상담하는 내담자들 이런 분들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유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권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권 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작년에는 저희가 그 군 인권송, 인권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를 해가지고 네. 장병들이 2,000여 명이 넘는 장병들이 저희도 놀라울 정도로 네.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다시 한번 요 인권에 대해 가지고 각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네. 이런 이제 평가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법률 전문가나 인권 전문가가 아닌 그런 인권 교관님들이 편하게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군 인권 기본 교환을 제작을 지금 인권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군 인권교육 교재 개정 그리고 사이버 인권교육도 좀 편하게 들으실 네. 수 있게 과정 추가 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국방 TV에서 네. 제작하고 있는 그 행복한 군대 네. 이야기, 네, 아주 저희가 이제 노력해가지고 네. 홍보원과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시청률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짤막짤막한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짧게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송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장병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고 높아지도록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인권 교관이라는 새로운 또 임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렇게 이제 그간에 제기되지 않았던 많은 또 불합리한 거, 뭐 문제점이 수면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제도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런데 이제 뭐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신세대 장병들과 간부들 간의 이 인권에 대한 눈높이 과연 잘 조화될 수 있을지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가야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아까 그 인권 발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렸었는데요. 그 인권 상황이라는 것은 늘 발전하고 진화할 수밖에 없고 또 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급자와 하급자, 네. 간부와 병사들의 인식은 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상하로부터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출발점은 역시 인권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위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끊임없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리는 것처럼 네. 본인의 인권 감수성이라 그럴까요? 본인의 인권 의식을 끝없이 확장시키려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병사들, 또 특히 하급자를 포함한 모든 병사들을 측은지심으로 또 그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병사들, 하급자들 역시 본인의 지금 존재의 이유라 그럴까요? 네. 사명감, 소명의식을 늘 잊지 않고 또 상하 또 수평 간에 어떻게 자신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또 서로 도우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그런 고민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는 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과 제도를 통해서 간극을 치료해야 된다. 많은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장병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어떤 눈높이도 높아짐에 따라 이제 인권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연령에 따라 인권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어떤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군 내의 인권 의식도 많이 향상이 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군을 바라보는 인권에 대한 시선이나 그런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도 연령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군에서는 뭐 계급에 따라서 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처럼 국민들은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 지금 인권에 대한 그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성소수자라든지 그 전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성소수자나 뭐 채식주의자 아니면 건강권 그런 먹는 거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네. 그게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네. 현실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채식주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령이 많으신 어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그거는 개인의 기호라는 거죠. 취향일 뿐이다. 그거는 특히 군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군에서는 채식주의라는 거는 인권으로 보장되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또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인권 의식은 좀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간극도 좀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장병들의 인권 보호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고 정말 하실 일이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네. 또 국민들 간에도 연령별로 이렇게 군에 대한 인권 의식도 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관련해서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인권 보호 영역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저 인권정책 종합계획 대과제를 설명드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그 군 인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지훈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장병 의식주라던가 의료 접근권, 그 복무 여건과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권의 범위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된 시각에 맞춰서 국방부에서도 그래서 5대 과제 중에 하나로 그 군인권보호 영역 확대를 과제에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 이 세부 과제 중에 첫 번째는 그 여성 분리 접근 법제도 개선입니다. 이게 용어가 조금 네. 어려운데 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시상식 같은 행사에 꼭 여군을 차출해서 이렇게 상장을 들고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반대로 그 차량에 남군과 여군이 단둘이 탑승하면 안 된다. 이런 또 지침을 내린다던가 그렇게 여군과 남군을 불필요하게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네. 그런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들이 있는지 요것을 이제 매년 식별을 해가지고 네.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그 일과 후 병 휴대폰 사용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은 호응을 얻어가지고 지금 잘 실시가 되고 있고 네. 그 장병들이 그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여가 선용이라던가 그 사회와의 소통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안정을 찾고 이렇게 만족감을 네.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보안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예. 세 번째는 그 민간 공공병원 이용 보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건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현재 이제 현역병 환자가 민간 병원이나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이제 군병원 군의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대 군의관이나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를 이제 직접 본인이 내고 받는 게 아니고 네. 군에서 이제 사후에 일괄적으로 정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진료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추진을 네.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제초나 청소 같은 이런 사역 업무를 네. 그 병사들이 하지 않고 그 민간 인력으로 대체 근무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 징계 제도 개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창을 폐지하고 그 다양한 군기 교육 제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 뭐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게 병들의 휴대폰 사용 네. 그리고 사역 임무 대체가 막 시작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비판과 우려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뭐 긍정적인 걸로 많이 변화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인권보호 영역의 확대라든가 복무 여건 개선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또 우려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유는 군 기강이 해이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요. 우려 사항이 이제 발생했다면 네. 어떻게 우리가 또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뭐 휴대폰 사용이나 사역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군이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우려의 밑바탕에는 군대라는 곳은 자기 개발을 하는 곳이 아니고 고통을 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의무이고 그러니까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어야 되고 그런 게 기본 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문제는 이 모든 문제는 군대
군인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정예화하고 전문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군 장병의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럼 더더군다나 전문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군인의 존재 이유는 전투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역이라는 거는 해서는 안 됐던 일들이죠. 네. 그게 지금 바로 잡히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대폰 문제도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이나 군인을 가부장적인 지위에서 관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단지 그 전환이 너무 급격히 이루어지면 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그런 전환을 해 나가야 되는 때이고 네. 지금 그런 게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시기니까 그런 우려 없이 잘 점진적으로 시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뭐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군대 문화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 단계적으로 좀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가 인권 친화적인 병영 문화 정착인데 이게 또 뭘로 연결되냐면 바로 전투력 향상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긴 시간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방TV 국방포커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미투라는 사회 열풍에 발맞춰 장병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이나 국민청원이 언론 보도에 통해 이어지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그래서요, 군대 내 성폭력 현황하고 문제점이 어떤지 좀 진단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매우 넓은 개념인데요. 일단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거의 모든 성범죄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추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장병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군형법이 역시 적용된다라고 일단 알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러한 성폭력에 이르지 않은 휘롱, 섹슈얼 허레스먼트 네. 역시 군에서는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될 네.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성한 국방 의무를 같이 수행하는 전우 간에 네. 결코 상대방의 어떤 성적 자결권을 침해하는 일체 성희롱, 성범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인권 교육과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네. 국방부도 말씀하신 대로 그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범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중하게 적용하고 징계 양정 기준을 반드시 이제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부와 소속 기관의 그 성인지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2018년 9월에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폭력 예방 활동 지침이라는 것을 저희가 수립해가지고 네. 시행 중이고 그 19년도에는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요 3년 단위로 그 군대 내 성폭력 방지 정책 개선 소요를 식별을 해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그 각 군에 존재하는 지금 양성평등센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고 그리고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좀 더 이제 접근이 쉽도록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런 부분들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성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성폭력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소집 교육 그리고 원격 교육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과장님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성폭력 근절도 정말 중요하고 예방 교육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지금 성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니까요. 최근 관련해서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최근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하사에 대해서 전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는 거를 지금 뭐 새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다양한 의견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을 심신장애 상급으로 판정해 전역 조치한다면 부당한 인권 침해일까요? 군 조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종전에 수행하던 임무 수행이 어렵진 않을까요? 변호사님, 이 하사님의 사연 사실은 전역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제 질문은 군 인권 관점에서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성전환자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예. 네. 이번 사안은 아무튼 대한민국의 장병의 인권 보장, 네. 특히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현실적으로 언제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본인이 지금까지 겪었을 여러 이제 고통이랄지 아니면은 공개하면서 육군의 어떤 그 호의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한편 그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신중히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심했던 군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평가를 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는 결코 아니고요. 다름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라마다 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요. 가까운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가 진즉부터 활발하게 있었고 실제로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성소수자 하면은 우리가 약어로 LGBT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LGB, 그러니까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찍 문호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네. Don't Ask, Don't Tell이라는 그런 정책을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동성애자 또 양성애자가 본인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군의 복무를 허용한다라는 이제 정책을 실시를 했었고요. 네. 그런데 그나마 2011년에 미국 의회는 그 제도마저 폐지해서 지금 현재는 동성애자, 양성애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본인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LGBT와 달리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네. 미군도 2016년까지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2016년 3월인가 4월에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국방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랜드 연구소의 영역 결과를 반영해서 성전환자도 결코 전투력이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하에 그걸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2019년 4월에 그것을 잠정적으로 금지를 해서 올해 2020년 3월까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성전환자는 군 복무 내지는 군 입대가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우리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맥락 또 성전환자의 여러 상황을 의학적으로
살펴봐야 네. 될 것이고요. 또 군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네. 면밀히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차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군에는 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죠? 조금 추가해 주세요. 네. 예, 저도 이 사건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편견이나 차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완전히 순전한 개인의 취향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개성을 발현하는 것이 이 군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까지 이게 발현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권리가 있지만 나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권의 충돌 문제이고 그런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과장님, 정말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입장, 향후 과제는 어떻습니까? 또 제2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성전환 군인의 전역 결정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현재 존재하는 그 군 인사법이나 이런 관계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환 군인의 군 복무를 위해서는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요것의 문제고, 국민들께서 이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지고 요것을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또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복무하는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군인의 복무에 대해서는 저희 부대 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별도의 장으로 하나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를 원칙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계속해서 장병 인권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기존의 제도나 어떤 규정을 보완하고 또 새로 이제 개선하는 것 외에도 국제적인 잣대에도 부합하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상에 발맞춰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국제 인권 담당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 국방부가 UN 인권 이사회에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요것을 이제 매번 수검을 하고 국가 보고서를 늘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이제 권고하는 권고사항 같은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권 규약, 고문 방지 규약 같은 유엔 산하에 이제 많은 규약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다수를 우리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체결한 그런 규약들을 다 이제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했던 활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요거에 이제 저희가 제출했던 국가 보고서에 대한 유엔 쪽에 심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고 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유엔 쪽에서 방한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사생활권 특별 보고관이 방한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국방부를 포함해서 뭐 외교부라던가 이제 여러 부처에 이제 사생활권과 관련된 네. 그런 인권 사항들을 다 점검을 하고 가셨고, 그리고 이제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 말고 또 네. 국제 인권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 국제 엠네스티 이런 곳들도 이제 저희 작년에 국방부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면담도 하고 가시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한테 권고도 하시고 그 중에서
저희가 현행 법규상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우리 정부가 또 얼마나 이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국제기구나 인권단체들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이런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그렇죠. 네. 또 유엔 이외에도 이제 저희 다변화된 국제 인권 회의들이 이제 존재하는지 저희가 더욱 더 찾아보고 발굴해서 많은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도 우리 군 네. 인권에 대해 높아졌는데 사실은 국제적인 수준에도 맞춰져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지금까지 19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군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됩니다. 또 장병 인권 향상을 위해서 무형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이거는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된다. 또는 앞으로 뭐 중장기적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당부와 어떤 조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이지훈 변호사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서 군인들, 국군 장병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런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이란 거는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국군 장병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까 그 공군에서 있었던 그 삭발 규정도 결국은 한 병사가 그걸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입입니다. 개입은 내 옆에 병사가 장병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내가 그거를 용기 있게 개입할 수 있는 자세, 그것만 있으면 인권 사각지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인권은 움직인다. 문제 제기와 개입에 대해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변호사님.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국내적, 국제적 사명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 평화를 실현하는 네. 우리 군인은 본인의 소명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전우, 동료의 인권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이 군인들의 자긍심, 자부심, 또 주인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긍정의 인권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또 변호사님은 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열심히 그런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많은 조언 당부 계속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많은 제도들을 저희가 이제 국방부도 그렇고 각군 본부에서도 그리고 또 인권위와 같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권 보호의 주체도 그리고 침해하는 주체도 결국은 우리 군 구성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휘관님들은 또 물론이고 간부들 그리고 이제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네. 생각해보고 이 의식을 내면화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이것을 좀 늘 고민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에 공모한 그 슬로건 대상이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존중은 전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 이런 내용입니다. 존중은 전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슬로건과 같은 이 문화가 정착이 되면 네. 서로 이제 인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 모두가 이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 우리 병영 생활에 네. 이제 진정한 전우회와 전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대하면서부터 인권 교육이 시작된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인권송도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시대적 요청입니다. 장병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중진, 관련 교육은 결국은 군대의 어떤 법질서 확립이 최우선 길이고 결국은 전투력 향상과 직결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인권 친화적인 그런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또 이제 정책이 실시되는데 실효적 효과로 이어지기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두 분도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권이란 누구나 어디서나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장병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군은 물론이고요. 장병 개개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